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간식들을 소개하고 직접 먹어보는 먹어보샤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먹메이트 최석현, 이수환입니다. 대망의 첫 회차 주제는 바로 최근에 유행하는 간식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간식이 있나요? 사실 저한테 업데이트된 마지막 유행 간식은 탕, 후루 정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혹시 벌써 트렌드가 바뀌었나요? 와, 탕, 후루도 정말 좋지만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핫한 간식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보샤 1회차 시작합니다. 고고싱. 첫 번째 간식은 최근에 너무나 핫해서 쿠키, 휘낭시에 요거트, 찹쌀떡까지 나온 화제의 초콜릿이죠. 바로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오리지널 두바이 초콜릿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집에 있던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봤는데 냉장고에 오래 있기도 했고 쿠키로 되어 있어서 원조의 맛이랑은 아마 꽤 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두바이에서 건너온 오리지널은 먹어보지 못했고 맛이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 동네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초콜릿으로 먹어봤습니다. 익숙한 듯 특이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환 씨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두바이 초콜릿의 재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가 들어있는 것이 이 초콜릿의 특징입니다. 어쩐지 견과류 맛이 좀 나더라고요. 그게 피스타치오 맛이었군요. 근데 카다이프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재료인가요? 두바이 초콜릿에서 바삭한 식감 느끼셨죠? 그게 바로 카다이프인데요. 카다이프는 트리키의 전통 면이에요. 정말 얇은 이 면을 삶거나 튀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초콜릿에는 이 면을 튀겨 넣어서 바삭한 식감을 냈답니다.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바삭을 넘어서 파샥거리는 식감의 정체가 바로 이 카다이프였군요. 면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카다이프를 구하기 힘들면 소면을 튀겨서 넣어보라는 영상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튀르키예의 전통 면을 넣은 초콜릿이 어쩌다가 두바이 초콜릿으로 유명해지게 된 걸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두바이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초콜릿을 두바이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이라가 먹으면서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뭔가 두바이의 전통 초콜릿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바이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이름이 된 거였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두바이 초콜릿이 그냥 피스타치오 초콜릿과 다른 이유가 카다이프의 식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생소한 식재료인 카다이프가 튀르키예뿐 아니라 두바이에서도 초콜릿에 넣을 생각이 들 만큼 꽤나 흔한 재료인가 봐요. 이 카다이프는 무려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진 면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길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튀르키예를 비롯해 주변 유럽 국가와 발칸반도, 중동에서도 흔히 쓰이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만드는 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두바이 초콜릿을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간 친구들에게 카다이프를 부탁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보기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집에서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가요? 물론 저도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였습니다. 카다이프를 볶아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 버무린 후에 앞뒤로 초콜릿 코팅을 하면 바로 완성이더라고요. 언젠간 수환 씨가 만든 두바이 초콜릿을 맛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두바이 초콜릿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석현 씨를 위해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직접 만들진 않았고 열심히 검색해서 두바이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오리지널은 현지에서 약 25,000원, 한국에서 구하려면 70,000원 이상 되는 무시무시한 가격 때문에 못 구했지만 가장 비슷하게 만든다는 한 카페에서 초콜릿을 구매했습니다. 이젠 저희가 직접 먹어보면서 그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주얼은 되게 예뻐요. 단순한 갈색 초콜릿이 아니라 흰색 코팅이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꾸덕해 보이는 잼과 토핑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아마 저희 방송을 보셨다면 이것의 정체가 피스타치오 잼이랑 카다이프라는 점 아시겠죠? 사실 지금 이 초록색 속이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정말 바삭하네요. 초콜릿은 약간 다크 초콜릿에 가까운 느낌이고 속에 있는 피스타치오는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숨을 쉴 때 이국적인 향이 살짝 나는데 아마 이게 카다이프의 향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달지 않고 고소한 맛이 강해서 평소에 달아서 초콜릿을 싫어하셨던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초콜릿 먹을 때 단맛이 강해서 항상 우유를 같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중화시키고 꾸덕함을 주는 촉촉한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두바이 초콜릿에서는 피스타치오랑 카다이프가 우유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피스타치오는 약간 씁쓸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초콜릿의 단맛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카다이프는 좀 퍽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초콜릿의 꾸덕함을 그 특유의 바삭바삭함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고소한 맛이 강한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이제 편의점에서도 두바이 스타일의 초콜릿이 출시됐다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편의점 버전으로 시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색이 초록색이라 그런가 저는 자꾸 녹차 초콜릿 같은 맛이 나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차 있네요. 녹차 있어요. 그리고 수아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 카다이프도 좀 라면땅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치면 녹차 라면땅 초콜릿이고, 그러면 그거 그냥 식사 아닌가요? 석현 씨는 평소에 녹차에 라면땅 드시면 배가 부르세요? 아무래도 초콜릿, 라면땅 그런 거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두바이 초콜릿도 속이 이렇게 카다이프 면으로 꽉 차 있으니까 식사 대용으로 가능하겠네요? 좋은데요? 저 이거 밥 될 것 같은데? 그럼 석현 씨는 앞으로 배고플 때 밥 대신 두바이 초콜릿을 드시는 걸로. 그럼 다음 간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간식은 다양한 토핑을 추가해 먹을 수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상큼한 맛과 원하는 대로 조합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최근에 유행인데요. 석현 씨, 이것도 드셔보셨나요?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저는 정말 좋아하고 그만큼 자주 먹는데요. 저렴하지 않은 가격 때문에 4,500원으로 시작해서 토핑 좀 추가하니 2억이다 라는 농담도 있지만 저는 제 통장이 텅장되도록 사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자주 드시면 정착하실 꿀조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꿀만 뿌려 먹을 때도 많고요. 디저트로 먹을 때는 꿀과 좋아하는 과일을 추가하고 출출할 때는 과일과 꿀에 그래놀라까지 추가해서 먹는 편입니다. 제가 또 생일 선물로 친구에게 자몽 한 박스를 받을 만큼 소문난 자몽 러버이기 때문에 과일을 추가할 땐 늘 자몽을 선택하지만 주변 후기들을 들어보면 아이스크림의 상큼함 덕분에 모든 과일과 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으니까 취향껏 옵션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거트 덕후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맛이야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게 또 비싼 가격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혹시 조금 저렴하게 먹는 팁도 따로 있을까요? 저처럼 자주 먹는 사람에겐 꿀이나 과일은 대량으로 따로 사두고 땡길 때마다 아이스크림만 주문해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추가해 먹는 게 팁이 될 수 있겠지만 가끔 사드시는 분들은 그냥 토핑을 조금만 추가하는 게 답일 것 같네요. 비슷한 토핑, 예를 들어서 벌꿀집이랑 시럽꿀 같은 거, 이런 거는 더 저렴한 토핑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최근에 편의점에도 같은 브랜드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나왔더라고요. 100% 같지는 않지만 대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맛이니까 궁금했는데 가격이 부담되셨던 분들은 편의점 버전으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에 편의점에 가보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음료 버전으로 출시한 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나저나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예전부터 있던 음식인데 왜 최근에 갑자기 유행을 타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한 야구장 근처에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선수들 목격담이 자주 나오고 야구장 안에서 배달 주문을 하면 좌석까지 와주시는 파격적인 서비스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는데요. 이후 연예인들의 인증샷도 올라오면서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따 땡땡 조합 이런 식으로 SNS에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이 주로 배달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야구장에서까지 배달이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맛이 진짜 궁금해지긴 하네요. 석현 씨의 첫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맛있어 보이는 토핑을 다 담은 조합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초콜릿과 자몽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첫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초코링도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떠먹는 요거트랑도 맛이 굉장히 비슷해서 좋고요. 근데 이 초코 껍데기가 조금 벗겨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까 먹었던 두바이 초콜릿도 초콜릿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초코 토핑 대신 두바이 초콜릿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참신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오묘한 맛이에요. 확실히 요거트 아이스크림보단 두바이 초콜릿의 향이 강하게 나기도 하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카다이프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식감이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맛이랑 신맛이 섞여서 단맛도 신맛도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바삭바삭한 스티로폼 씹는 맛? 오, 정확해요. 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종이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합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서 뭐 초코 우유, 초코 라떼,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쿠키, 뭐 초코 브라우니, 초코 케이크 와, 진짜 세상 초코란 초코는 다 드셨네요. 정말 엄청나게 먹는데 그냥 먹으면 좀 너무 뻑뻑한 식감이라 항상 우유랑 먹거든요. 근데 요거트 이 친구가 우유랑 비슷한 역할을 해준 건지 여기서도 초코 토핑을 먹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다 보니 우유가 들어가서 요거트 우유랑 어느 정도 맛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초콜릿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촉촉해서 맛있네요. 저는 초콜릿도 좋았지만 역시나 제 최애 조합, 자몽과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었는데요. 자몽과 아이스크림의 상큼함이 서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토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자몽 같은 상큼한 과일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저는 아이스크림에 초코 토핑 듬뿍 들어간 그런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간식은 바로 아망추입니다. 아이스티에 망고 추가의 줄임말인데 석현씨 혹시 아망추 드셔보셨어요? 아망추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초콜릿처럼 뭐 단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코코넛 젤리나 펄이 들어가 씹히는 식감이 있는 음료수도 엄청 좋아해서 사실 아이스티에 망고까지 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아망추는 마셔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사실 아이스티도 그닥 안 좋아하고 냉동망고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 반 설렘 반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이 아망추는 또 어쩌다가 탄생한 레시피인가요? 뭐 잘 어울릴 거는 같은데 처음에 아이스티랑 망고 둘이 같이 먹는 거 상상하기엔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최초에 조합하신 분의 의도까진 모르겠지만 이건 SNS에서 유행처럼 번진 레시피라고 해요. 누군가 아이스티에 얼음 대신 냉동망고를 넣어 마시면 맛있다는 글을 올린 게 퍼지면서 카페에서 정식 메뉴로까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 누군진 몰라도 정말 이분 맛잘알 인정입니다. SNS에서 유행이 된 데에는 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영향도 컸을 것 같아요. 투명한 얼음 대신 노란 망고가 들어있으니까 색감이 예뻐서 저도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 기분이네요. 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나저나 아샤추라 불리던 아이스티의 샤추가부터 이 아망추까지 정말 아이스티는 어떻게 조합해도 다 잘 어울리는 음료인가 봐요. 아, 맞네요. 아망추전엔 아샤추가 있었죠. 상큼한 커피를 마시는 느낌이라 전 아샤추도 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망추도 더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 아샤추가 썩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씁쓸한 커피 맛과 상큼한 아이스티의 맛이 좀 이질적인 느낌이랄까? 근데 이 아망추는 상큼한 아이스티에 달콤한 망고 조합이라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포장해온 지가 좀 돼서 냉동망고가 그냥 망고가 됐을 것 같거든요. 아, 뭐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아이스티와 망고가 잘 어울리는 건 물론이고 냉동망고다 보니까 음료가 차가우면서도 얼음이 녹았을 때처럼 밍밍해지진 않아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단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 확 올 것 같은데 또 이 망고의 식감이 되게 알로에 덩어리 같기도 하고 오묘해서 좋네요. 오, 진짜 그렇네요. 그럼 망고 대신 진짜 알로에 덩어리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식감은 비슷하면서 단맛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냉동망고가 다 녹은
그냥 망고로 마시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이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 망고에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은 망고랑 아이스티의 맛을 한 입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근데 사실 아이스티에 망고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망고 말고 다른 과일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 약간 펄처럼 생겨서 그 굵은 빨대로 마시면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진짜 그렇네요. 아마 내년 여름쯤엔 또 이 아이스티에 다른 과일을 넣은 음료가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 지금까지 최근에 유행했던 간식 3가지를 먹어봤는데요. 혹시 어떤 간식이 제일 취향에 맞으셨나요? 저는 두바이 초콜릿이 제일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마냥 달지도 않고 피스타치오의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하게 나서 먹는데 부담도 별로 없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식감을 카다이프가 그대로 구현해주는 것 같아서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보여드린 저 작은 초콜릿 하나가 7,000원이었거든요. 제 돈으로 사실 사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7,000원이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당연히 평소에 좋아하던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꼽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마지막에 마셨던 아망추가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도 3,900원으로 비싸지 않았거든요. 이 맛을 느끼한 만큼 겨울이 오기 전까지 더 열심히 사 마실 계획입니다. 와, 두바이 초콜릿 하나 살 돈이면 아망추를 2개나 살 수가 있긴 하네요. 야. 아무튼 여기까지 먹어보샤 1회차 유행간식 편이었습니다. 2회차에서는 학교 내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유명하고 특색 있는 간식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모두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여러분의 먹메이트 이수환, 최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